저는 백석의 국수에 대한 탐구 그리고 목구와의 비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129 한동균입니다. 탐구 계획입니다. 문학 수업 시간에 백석 시인의 국수라는 작품을 감상하였는데 저에게 그때의 느낌이 다른 작품들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배경도 대시되는 등 소설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 이 작품에 대해 찾아본 결과 서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또 현실을 관찰하고 느낀 정서를 상상하는 리얼리즘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너무 흥미로워 백석의 시세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으며 국수와 같이 리얼리즘이 나타나는 작품인 백석 시인의 목구라는 작품을 조사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리얼리즘과 리얼리티 그리고 서사성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리얼리티와 리얼리즘은 시인이 현실을 바라보며 느낀 정서와 그 정서를 형상화하는 방식의 핵심 개념으로서 시간의 흐름이나 철학적 탐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리얼리즘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문학의 깊은 관계를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이론에서 시작해 근대 이후 실증적 철학과 자연과학적 관심과 비슷한 결로 이어진 리얼리즘은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했습니다. 특히 19세기에 쓰여진 리얼리즘 소설은 객관적인 현실 모사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드러냈고 문학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리얼리즘을 단순히 사실적인 묘사로만 계속 문학의 본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리얼리즘이 중요한 이유는 리얼리즘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얼리즘 문학은 단순히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작가의 개입을 통해 작가가 요구하는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얼리즘 문학은 일리얼리티를 문학적으로 재구성 및 변형을 하고 단순히 있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색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리얼리티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얼리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과 그 속에서 작가의 개입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문학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사성은 이러한 리얼리즘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서사를 통해서 문학은 개인의 경험과 현실을 정리하고 재구성합니다. 서사적 구조는 리얼리즘이 현실을 탐구하는 방식에 개입하고 현실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서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리얼리즘 소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관점을 통해 사건과 상황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사성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실을 이해한다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리즘과 서사성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리얼리즘 문학이 서사적 구조를 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서사적 리얼리즘은 사건 중심으로 현실을 탐구하는 경향을 가지지만 감각적 리얼리즘이나 대상 중심 리얼리즘은 사물을 통해 현실을 형상화하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탐구는 특정한 사건이나 이야기보다 개별적인 사물과 존재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서사와 리얼리즘의 관계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듭니다. 백석의 시 여성은 이러한 리얼리즘의 확장된 개념을 보여주고 사물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태도를 통해 세계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나타냅니다. 백석 시인은 단순히 추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이는 기존 리얼리즘 논의와 구별됩니다. 여승에서 백석은 한 여인의 삶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우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라는 구절은 여인의 삶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점을 맞이하는 순간을 강하게 형상화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리얼리즘의 핵심 요소인 객관적 탐구와 감각적 형상화를 잘 나타냅니다. 백석의 시 세계는 서사적 리얼리즘을 넘어서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백석 시인의 시에서 사물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여승에서도 가지, 지의 냄새, 도라짓고 산골의 울음 등은 여인의 삶과 정서를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은 리얼리즘이 단순한 사실적 묘사가 아닌 현실을 탐구하고 감각적 형상화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백석의 여성은 리얼리즘과 서사성이 결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감각적 형상화를 통해 인간의
시를 통해 우리는 리얼리즘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문학적 탐구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수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러한 첫 문장에 눈이 많이 와서는 한 행의 비교적 짧은 행을 배치하여 느린 호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화자의 시선은 풍경과 마을을 관찰하는 원경입니다. 이후 한 행이 점점 길어지고 시선도 긍정으로 오면서 시호흡이 빨라집니다. 한 문장이 수많은 사물과 풍경을 통해 확대되고 변주됩니다. 오는가 보다가 한 번 나온 후에 이것은 오는 것이다가 4번 변주되고 반복됩니다. 이를 통해 국수가 오는 활기찬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러다가 이연의 첫 행인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해서 감탄사가 등장하면서 다시 호흡 속도가 느려지고 시상이 전환됩니다. 국수의 존재만 희미하게 그려지는 이론과는 달리 국수란 대상의 모습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을 보여냅니다. 또한 이연에서는 환유라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환유란 대상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지칭함으로써 대상 자체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표현법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연에서는 국수와 관련된 사물들이 환유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은 정지되어 있으며 국수의 주변 사물들이 국수가 있는 장면에서 국수를 보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국수는 대명사로만 등장하고 본문의 글자 그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유적 표현을 통해 불투명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또한 위에서 말한 사물에는 사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나 꿈,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시인 이전에 존재했던 존재들로 먼 옛날에서부터 국수가 꾸준히 존재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수는 개인적인 현실을 초월하고 먼 선조와 현실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국수는 여러 사물과 속성들을 끊임없이 나열함으로써 국수라는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시인의 시도를 담는데 그러한 시인의 시도는 대상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는 자신을 결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러한 자발적 수동성을 통해서 시인은 대상의 세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수는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엇갈린 시간선에 붙여주고 다른 시간선의 사람들을 하나의 문화로 엮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수가 가진 고담하고 소박한 속성은 다시 그 국수를 만들어 먹고 즐기는 사람들과 과거에 그러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공동체 일체감이 형성화됩니다. 여기서 국수는 시인이 쓰기 전부터 존재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목구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선 이 작품에서 사용된 목구의 정의는 제기입니다. 여기서 제기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도구들을 뜻합니다. 첫 행을 살펴보면 오대나 나린다는 크나큰 집, 다 찌그러진 들쥐고방 어둑시근한 구석에서 해서 들쥐고방이 돋보이는데요. 고방은 온갖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방이 오대나 지나서 찌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또 다음은 쌀떡과 말구지와 숫돌과 신툭과 그리고 내적과 또 12 대성님과 지난히 사르면서 여기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는 목구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 행은 목구의 주변 사물들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구지는 벽에 옷등을 걸기 위해 박은 못이고 신툭은 집신 켤레는 줄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또한 옛날이나 12 재성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도 친하다고 합니다. 재석은 그 집 식구들의 수명이나 국무일정을 관찰하는 신을 말합니다. 이 행에서 환유를 통해서 생략된 주어인 목구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냅니다. 다음 행으로 한 해에 몇 번 매연 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증 제사에는 컴컴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물머리에 회한 매건을 지르터 맨 늙은 재관의 손에 정갈이 몸을 씻고는 목구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목구는 한 해에 몇 번이나 먼 조상들의 제사 때마다 고방에서 나와 제사를 올라갑니다. 이때 대머리에 외양 매건을 지르터맨 늙은 재관이 목구를 정갈에 씻깁니다. 여기서 맨건은 상투를 친 사람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 물건인데 이를 대머리에 맸다고 합니다. 이는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제사에 대한 예법과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다음 행은 고우세 보신 신주 앞에 화는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지상 위에 떡 보탕은 식혜 사른적 나물 지은 반문 과일들을 공손하게 받들고 멍손들이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곡과 축을 귀하고 그리고 한문 뒤에는 흠양 오는 구신들과 호흡이 접하는 것이다 합니다. 교회는 제사 때 신주를 모시는 다리 긴 의자이고 여기서 목구가 하는 역할은 제사 음식을 공손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목구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고 멍손들의 공격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애끓는 통곡과 축을 귀하는 일 그리고 한문 뒤에는 흠양 오는 귀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일 목구가 모두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목구가 모은 조상과 후손을 이어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행은 구신과 사람과 덕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 줄목과 한 점살과 맺는 조상과 먼 후자 손에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덮는 것입니다. 이 행에서 대조되는 것들을 묶어서 다유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에서 목구가 먼 옛 조상과 먼 후손을 이은 것처럼 삶과 죽음 그리고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으로 내 손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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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수원 백시 정주 백촌에 힘세고 꿀꿀하나 어질고 정많은 호랑이 같은 꿈 같은 소 같은 피에 비 같은 바람 같은 달 같은 슬픔을 잡는 것 슬픔을 잡는 것에서는 백석 신이 자신의 가문을 밝힙니다. 여기서 호랑이와 곰은 우리 민족의 상징 같은 존재이고 이런 피의 기질이 우리 민족의 기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목구가 슬픔을 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는 목구가 긴 세월 동안 개인적인 슬픔과 그를 넘어 민족적인 슬픔을 담았고 또 후손들의 슬픔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목구는 단순한 직계가 아닌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기억의 연결고리이며 민족적 슬픔과 역사적 애환을 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 시인은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정서를 깊이 있는 관찰을 하며 형통성과 민족성을 형성합니다. 국사 복구에 대한 공적과 차이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백석의 시 복구와 국사는 민족적 정서와 윤리적 태도를 반영하며 주변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세계를 관찰하는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작품 모두 향토적인 시와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생생하게 이미지를 제공하고 사물은 단순 대상이 아닌 인간과 공동체를 반영하는 매개체를 형성합니다. 또 표현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복구는 사사적인 구조로 띄며 일과 삶의 과정이 상세하게 하수되지만 국수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잘 표현합니다.